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미스팅북이 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가 좀 작네요. 오랜만에 하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말 좀 특별하죠. 보통 이제 임무에서 시사하는 거는 이제 영화 전편을 보고 나서 이제 GV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드라마 1, 2화를 가지고 이제 지금 보시고 또 감독님하고 이제 배우분들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좀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영화 수다식은 맨 위에 보면 이제 동지로 올라가 있는데요. 이 드라마 지금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들을 질문으로 남겨주시면은 지금 이따 진행을 하면서 질문 채택해서 감독님, 배우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분 모실 텐데 들어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성호 감독님, 네, 김성명, 그리고 이학규, 이채연 배우님 모시고 네, 집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분 지금 네. 자, 그럼 오늘 GV는 9시 50분까지 진행되고요. 네, 참고하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도 차 충분히 이제 시간이 되실 것 같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탈출할 수는 없도록 네, 하시고요. 자, 그럼 네 분 먼저 간단하게 좀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이제 다른 작가님들과 함께 각본을 함께 쓰고 연출을 한 윤성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령입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체부 대변인 신원희 역할을 맡은 배우 이채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진 역할을 맡은 이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이 남겨주시는 질문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윤성호 감독님, 지금 배우분들과 같이 이렇게 질문을 드릴 텐데, 방금 이제 관객분들하고 이제 드라마 1, 2화를 같이 보셨잖아요. 이제 뭐 영화는 이게 종종 있는 일인데 드라마 방영 전에 1, 2화를 관객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체험한다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보통들 하는 일인가 궁금하긴 했어요. 시사를 드라마를 하는 경우가 궁금했는데 사실 제일 걱정됐던 거는 아무래도 이게 영화 스크린을 생각하고 만들지 않고 저희가 찍기는 좋은 6K 다 이렇게 찍고 사운드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저희가 플랫폼으로 OTT로 나오는 작은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블로우업하고 했을 때 보시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TV나 모바일로 보기인데 좀 더 편리하시라고 효과음도 많이 깔고 음악도 좀 많잖아요. 초반이라서.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오히려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실 때는 아무래도 불편하지 않을까 좀 걱정됐었는데 그래도 좀 집중들 해주시는 느낌을 좀 공기를 좀 느껴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그냥 오늘 또 그냥 오히려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을 오히려 듣고 또 이렇게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가 이제 처음인 것 같아요. 영화 제작 발표회나 시사회 같은 경우에는 상영 전에 재밌게 봐달라고 인사하고 이제 저희는 가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지금 처음 봤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지금 보고 나서 이렇게 관객분들 얼굴을
막 눈도 못 마주치겠고 지금 막 안 떨렸었는데 막 가슴이 막 떨리고 너무 설렘 반, 기대 반, 걱정 반 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제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관객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을까 그게 너무 궁금하고 2부까지 이렇게 엔딩이 올라갔는데 막 너무 저는 막 가슴이 웅장하고 전 혼자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울컥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윤정호 감독님하고 또 인연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고 이걸 이제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지 많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다 보니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했을 때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가 전 너무 궁금하고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처음 봐가지고요. 원래 또 드라마를 할 때나 항상 혼자 보거든요. 뭔가 좀 이제 같이 보는 게 좀 약간 익숙치 않아서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랑 같이 보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긴장되고 또 큰 화면으로 또 저희가 찍은 것들 보니까 또 재밌고 그 뒤가 사실 지금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궁금해서 계속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 관객분들, 감독님, 배우분들 같이 보시는 거 아셨나요? 모르셨어요? 되게 특별한 경험들을 모르셨구나. 네. 근데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신데 네, 재밌게 보셨으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감독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인터넷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 이말년 작가의 네, 그 웹툰의 그 에피소드를 또 떠올리게 되는데 이 제목에 대한 어떤 의미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연관성이 있는지도 또 궁금해하실 테고 할 텐데 네, 어떠신지. 예, 이말년 작가님이 예전 웹툰에서 그 대사가 되게 밈이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또 그거에 분명히 저도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지금 하나 좀 보태자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약간 우리가 실미도를 연상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불타는 버스가 청와대에 달려가는데 굉장히 기발한 대사를 쓰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제가 그때 마침 청와대 근처에 살았었어요. 그때 마침은 아니고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중반부터 한 2009년까지 제가 4년에서 5년인가를 딱 마침 부암동이라고 청와대 좀 올라가면 있는 집에서 새들어서 4, 5년을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가 마침 거기서 시위를 그렇게 많이 할 때였어요. 2007년, 8년, 9년 해가지고요. 그래서 집에 약간 이거는 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인조크인데 저희 집 쪽에서 술 한잔 더 하기로 했을 때 나도 이렇게 된 거 청와대로 가자라는 게 저희한테는 좀 그전에부터 약간 저희끼리의 인조크였어가지고 그랬는데 또 마침 그 청와대 앞에 가면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보니까 진보든 보수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쪽을 지지한 집회에 현장을 정말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뭐 제가 거기 서 있었, 저도 뭐 함께했던 적도 예전에 있었고요. 근데 그럴 때 언제부턴가 그 말이 양쪽 다 쓰더라고요. 피켓으로 올리고 구호로 쓰고. 그러니까 뭐 지금의 정부를 반대하는 분들도 뭐 지지하는 분들도 똑같이 다 그걸 쓰는 걸 보고서는 참 묘하다. 또 저 말이 어떤 민원을 위한 밈이 됐더라고. 나 오늘 시험 망친 이상, 나 어차피 취업에 실패한 이상, 오늘 GV 참 응모에 떨어진 이상 하고서 그냥 이렇게 되냐 극단적으로 가자 이런 게 있어서 저희한테 한 번 좀 그거를 저희를 위해서 전유를 좀 해보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좀 아마 좀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 저희 문체부 저희가 이제 대선에 바로 뛰어드는 얘기는 솔직히 아니에요. 그 대선 정부과 관계는 있지만은 근데 우리 장관이 문체부 장관이 어쩌면은 먼 길에서 먼 롱텀에서는 그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식의 좀 플롯을 남겨두고 싶기도 했고요. 제목을 가지고
이 드라마의 어떤 진행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 2화 보셨잖아요. 1, 2화 보시게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에서 다시 이제 문체부 장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얼떨결에 이렇게 직이 오르게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대선에도 한번 나가보자. 이런 상황이 아마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제목하고 굉장히 잘 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를 그 제목으로서는 좀 되게 특이한 이제 제목인데 어떻게 배우분들은 어떠셨나 이 드라마 그 제목을 처음 이제 시나리오 받으셨을 때 딱 제목을 보고 어떤 느끼셨던 어떤 그런 느낌 생각은 어떠셨는지 김성민 배우님부터 먼저. 원래 이제 전에 윤성호 감독님이랑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에서 첫 만남이 있었거든요. 감독님이 이번에도 그렇게 재미난 제목을 만드셨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제목에서 주는 그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또 제가 감독님 스타일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 제목이 주는 뉘앙스와 이거를 어떻게 그려 나가실지가 약간 저는 상상이 돼서 너무 재밌겠다. 또 새로운 얘기를 또 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제목만 보고서 너무 생소하지만 재밌는 말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고, 그게 막 유행이 있는 내용인 줄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렇게 된 이상 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한꺼번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말년 작가님의 그때 본 적이 없어 그걸 못 봐가지고 뭔가 했는데 그때 첫인상이죠. 뭔가 불만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불만이 많으셨군요. 아닙니다. 이제 저는 이제 2화까지 저는 여기서 못 보고 이제 집에서 이제 진행 때문에 미리 이제 보게 됐는데 2화까지 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이제 속도감 있는 진행,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굉장히 선명하게 인물들이 자기 어떤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성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자리에 계신 세 배우분들이 연기한 캐릭터를 어떻게 좀 구성을 하시고 좀 만들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원래 장관이 그 체육인 출신이 아니라 저 처음 초고를 섰을 때는 예능 PD 출신으로 한번 써봤었어요. 예능 PD요? 예, 너무 다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조금 신혼만 스타가 패기를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은 정치 드라마를 제안을 받았어요. 정치 블랙 코미디를 제안받았고, 이제 우리 웨이브라는 플랫폼의 첫 번째 제안은 시트콤 형식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캐릭터 얘기를 위해서 이걸 조금 썰을 풀게요. 근데 시트콤이 재밌으려면은 좀 약간 축척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부피가 그냥 10회, 12회 정도로 안 되고 더 보면서 저 캐릭터들의 어떤 잔잔바리 유머들이며 일상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해져야 되는데 이거를 30분짜리 12개로는 그러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써가는 과정에 아예 60분짜리 6개에 그러고서 나중에 파트 1, 파트 2 나누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미드로 치면 미드나 영대 딱 첫 시즌, 파일럿 시즌 같은 걸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 정치를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저희가 주어진 어떤 견적과 일정으로 봤을 때 커다란 국회의 굉장한 대결이라든지 굉장한 유세 상황이라든지, 그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신 검찰과의 대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정치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필수 불가결한 소재들이고 하긴 하지만은 이미 많이들 보셨으니까 혹시 그거의 여집합으로서도 정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서는 이제 공부부터 제가 좀 하는 편인데, 보통들 정치 드라마를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항상 정치 문외한을 주인공으로 하더라고요. 조폭이었거나 아니면 그냥 소시민이었거나, 그러니까 나는 정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 세상 정치 더러우니까 뛰어들게요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어쩌면 그 스미스시 워싱턴에 가다 같은 플롯인데, 조금 정치를 그래도 직업으로 하던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그 사람이 조금 새로운 바람을 탈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셀럽 정치인이 누가 있을까, 그 성분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백종원 씨 같은 분이 나중에 정치를 한다면, 뭐 나영석 PD 같은 분이 정치를 한다면 이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또 이렇게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쓰려고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30분짜리 12개, 60분짜리 6개를 보여주기에 그거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서, 아니다, 직관적인 거는 김연아 씨 같고 박세리 씨 같고 김연경 씨 같은 분이 갑자기 한 20년, 30년 뒤에 그런 어떤 결단력과 리더십과 충분히 쌓아온 어떤 그 뭐랄까요, 자기가 축적한 상징자본으로 정치의 뜻을 준다면 어떨까 이 생각을 했고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이 아니라 사실 김선영 선배님을 좀 생각하면서 그 PD건 장관이건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마침 그때 CJ 쪽에 특전사 훈련을 받는 예능을 하고 계신데 역시나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연배를 예전에 액션 영화에서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체육인 출신으로 하고 사격 아니면 양궁으로 하자 하다가 사격으로 했고, 그러고서는 이제 장관이 그냥 사격 선수였다 그냥 급작스럽게 장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초선 의원을 했는데 하필이면은 지금 정권과 반대의 정당이 있었던 걸로 어떤 이념적인 지향이 별로 없었다가 이 일을 맡게 되는 걸 하면 어떨까 하면서 선배님과 제 또 어떤 레퍼런스들을 같이 고려해가면서 이제 장관 캐릭터를 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문체부에 함께 있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실 떠오른 건 오히려 김수진 보좌관보다 이 대변인은 젊은 여성이 대변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좀 젊은 분들이 요새 대변인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원희 대변인을 떠올렸고, 김수진 부장관을 원래는 남편으로도 생각을 했었어요. 김수진이 남편이면 어떨까. 전 남편으로 김수진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이건 아니야, 또 지금 남편이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김성남이라는 캐릭터 쓰면서 김수진을 저번에 제작 발표 때 이학주 배우님이 딱 맞게 표현해 주셨는데, 저 인물은 뭐지? 박쥐인가? 아니면은 착한 배트맨인가? 아니면 진짜 박쥐 같은 인물인가? 그런 인물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차정원이라는 이정은을 오히려 정치인으로 등용시킨, 어떻게 보면 좀 꼭 중년 남자들이 꼭 이런 비유한다고 싫어하시지만은 그 삼국지 비유하면 조조가 유비를 키운 것처럼 약간 차정원이 조조면 여기가 유비인데, 차정원 밑에 있던 장수가 오히려 이쪽에 빠진다면은 유비가 오히려 천하를 제패하겠다 생각이 든다면 하고 김수진 보좌관을 구상을 하고, 역시 학주 씨를 또 쓰는 단계에서부터 좀 생각을 했습니다. 감독님 말씀 너무 잘하시죠? 네. 근데 왜 박수가 안 나오세요? 앞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초기에 그 예능 PD보다는 자기가 금메달리스트라는 어떤 그 설정이 그 인물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생각을 해봤을 때 훨씬 더 그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더 어쨌든 이 1, 2화를 통해서도 카리스마적인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사격 금메달리스트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어떤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고도의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좀 현재 그 문체부 장관으로서 또 앞으로 이제 또 대선에 아마 그렇게 예측은 되는데, 그런 인물에게 훨씬 더 좋은 어떤 설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배우분들 이제 공통 질문인데요. 어떻게 세 분이 연기하신 그 캐릭터가 사실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긴장감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각각의 또 세 분이 맡으신 캐릭터가 되게 선명해요. 선명하고 굉장히 이제 돋보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통해 가지고 보셨을 때 또 이 인물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이 인물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성현 배우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모든 배우들은 자기 역할이 제일 어렵고 힘들다라고, 무슨 역을 줘도 쉬운 역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어려웠거든요. 뭐 공직자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뭐 법대를 나와서 뭐 정치를 뭐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인물도 아니고, 그냥 운동만 하던 사람이 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초선의원도 했고 또 좌절도 맛봤고, 이런 느낌을, 그런 굴곡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이정이라는 이 여자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고 해야 되나? 과연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하게 됐고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재밌게 저도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갔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뭐 정치도 모르고 얼떨결에 이렇게 들어왔지 않나라고 생각했지만 뒤로 갈수록 저기 감독님이 그런 표현 쓰셨는데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것 같았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고 뭐 이제 다음 이야기에 나오지만 뭐 남편이 납치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정말로 과연 이정은이 이 일을 잘 헤쳐나갈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얘기는 못하지만 결코 이제 방심할 수 없는 여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먼저 대본 보고서 신화원이 대변인 역할이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느꼈었고 최대한 제 안에서 이제 에너지를 끌어가지고 준비를 해가야지 하고서 현장에 갔는데 갈 때마다 감독님은 그 이상을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막 여기 오면은 너무 아직도 한없이 부족하고 제가 평소에 하던 이렇게 일상의 언어들이 아니니까 사실 대사도 잘 입에 안 붙고 어려웠는데 나머지 배우분들이 또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한 1, 2회차 정도에 되게 위축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약간 랩을 준비해 간다는 생각으로 정말 대사를 집에서 랩처럼 해갔는데 제가 생각한 랩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대사를 해야 돼요. 현장 가면 더 빠르게 해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고 근데 그게 계속 촬영 지속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한 작품을 하고 나서 제가 배우로서 성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느낀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작품을 하고서는 감독님이 저를 좀 어렵게 느끼게 하긴 하셨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발전했구나. 그리고 평소에 받는 것보다 대본을 보고 연습하는 기간과 시간도 굉장히 많이 투자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네, 그랬습니다. 제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캐릭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저는 맨 처음에 김수진 역할 맡았을 때 저도 물론 되게 대사도 조금 어렵고 정치 모르는 또 처음 해보라서 그런 게 되게 어렵겠다. 또 말도 조금 이채은 배우님처럼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좀 많은 준비를 했었고요. 캐릭터적으로는 일단 차정원이라는 혈육은 아니지만 뭐 혈육 같은 그런 누나 밑에 있다가 이정은이라는 국회의원한테 밑으로 가잖아요. 그게 왜 갈까? 대체 사실 차정원도 4선인가요? 5선인가요? 이번에 사서 그렇죠, 4선이죠. 예. 4선 의원이면은 꽤 잘 나가는 의원 밑에서 굉장히 창창한 미래가 있는데 그걸 뒤로하고 왜 이정은 국회의원한테 갔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정은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대체 어떤 점을 내가 좋아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관객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LFG 챔피언스 님 남겨주셨는데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김성령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2화에서 장시간 연설을 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또 이 장시간 연설을 하는데 또 추가로 좀 붙이자면 이건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소요가 됐는지 연기를 하시고. 저는 그 대본 받았을 때 처음 읽는데 잠깐만 나 이거 어떡하면 좋지? 되게 너무 힘들었는데 감독님이 사실은 이 장면이 굉장히 뒤에 찍은 거죠. 감독님 거의 맨 끝에 감독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꼭 대사의 분량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뒤로 밀어주셨는데 뒤로 밀어주셨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냥 뭐 아시다시피 촬영 시간이라는 거는 늘 촉박하기 때문에 그 촉박한 시간 안에 제가 NG 없이 빨리 해야 다음 촬영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죽어라고 뭐 외운 건 죽어라고 외웠는데 또 그 와중에도 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오케이를 하신 건가요? 이게 저는 사실은 이것만 한 이틀은 찍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반나절 정도, 그러니까 하루 찍는데 여기 또 딱 그 빌린 그 서울여대에서 찍어야 되는 분량들이 많아서 이걸 찍는데 그냥 반나절밖에 사실 못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찍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은 초고에 나왔는데 초고에서 8페이지를 혼자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8페이지가 한 씬이 아니라 씬으로 치면 한 13씬? 뭐냐면은 중간에 계속 교차되는 과거의 장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씬으로 치면 한 10씬인데 그 10씬인데 사실은 그 10씬의 뼈대는 그냥 이정훈 장관의 스피치, 그 즉흥적인 스피치로 쫙 이어지는 거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뒤로 찍은 이유가 더 연습하시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다 좀 최소 절반은 버려버리고 싶어가지고 최소 절반은 좀 그 대사를 버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촬영하면서 촬영 마치고 집에 가서 새벽에 고치고 그랬는데 저 고쳐가지고 남은 게 이렇게 길어요 사실은. 저기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 있지도 않은 최수초의 진짜 필요한 말들 같아서 그걸 좀 하는데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 반나절 동안에 하나 그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그래서 오전에 이제 리액션들 위주로 이렇게 여러분들 리액션 위주로 쫙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리액션을 하는데도 또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선배님 목 아끼라고 말씀드렸는데도 계속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점심을 잠깐 이제 점심을 이제 우리가 1시간 동안 갔는데 다들 이제 쉬시고 이제 하는데 저쪽에서 강당에 어두운데 한 명이 혼자서 쭝얼쭝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보니까 어두운 데서 혼자 이러고서는 1시간 내내 전시간 내내 혼자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목도 안 좋으신데. 그래서 그거 보면서 죄송한데 이게 빛이다. 장관입니다. 저분이 우리의 장관입니다 하면서 나머지 반나절을 찍었던 것 같아요. 또 감독님하고 이제 배우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더 설득력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또 앞으로 장관으로서의 뭔가 어떤 그 어떤 위기 극복의 어떤 능력을 또 보여주는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분에게 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첨언하면은 이 연설에도 반전이 있어요. 저 에피 끝까지 보면은 이게 정말 장관의 진정성이었는지 전혀 예상 밖에 반전이 2번 정도 더 이 스피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뒷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보시라고. 보시라고 감독님. 네. 자, 연희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학주 배우님 질문드려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정말 많은 직업을 경험하셨는데 바다인생도 있었고 신부님도 있었고 정적인 역할, 동적인 역할 넘나들고 계신데 점점 신분 상승을 해서 국회까지 가시는 게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 대통령까지 해보고 싶으신지 어떤 직업을 겪어보고 싶으신지 수트 있는 역할, 캐주얼 있는 역할 어떤 게 더 편하신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니까 좋고요. 또 수트를 지금 2작품 연속으로 입어가지고 이제는 좀 캐주얼로 입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뭐 가운 같은 걸 거쳐도 좋고 뭐 좀 사실 다른 직업들도 해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지금 다 됐나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신이 없네요. 네, 이채영 배우님 질문 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약간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또 질문이 없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되게 좀 몰입을 해서 되게 봤었거든요. 연기했을 때 이제 대변인으로서 이제 극중 이제 1, 2화를 통해 가지고 볼 때 좀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연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연기하실 때 이제 뭐 어떤 경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연기를 하신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건 아니고 그냥 상상해서 그냥 제일 재밌게 표현을 해보려고 저 나름대로는 애를 썼는데 그게 재미없을까봐 오히려 되게 염려를 많이 하면서 최대한 오버를 하자. 그럼 감독님이 알아서 잘 짜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맡겼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윤성호 감독님에게 질문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작품이 그 웨이브 첫 오리지널 콘텐츠인데 웨이브의 작업이 이제 어떠셨는지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께는 그 공모를 연기하면서 실제 공모에 대해 뭔가 조사를 하고 준비를 하시게 있으신지 그런 점들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감독님 먼저. 네. 네, 그 웨이브 첫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저희 말고도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유레지미역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네. 아 저요? 아 제가 웨이브랑 처음 한 거. 저는 어디랑 처음은 많이 해가지고 그 유튜브도 첫 오리지널하고 막 이런 식이어가지고 저희끼리 한번 그래서 끝에 저 어려운 로케이션 촬영 마지막 끝내고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자고 촬영 끝나니까 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된 이상 넷플릭스로 간다 다 같이 외쳤는데 그 기억이 나요. 웨이브 대표님한테도 보여줬어요. 너무 좋다고 이거 좀 어디 SNS 올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매니지먼트 다 허락 받고서는 조만간 올리려고 그러고요. 지금 말하는 에피소드에서 좀 짐작할 수 있듯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저는 사실은 아예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전에 이제 구글이랑 같이 이렇게 구글 본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KBS, MBC, SBS가 합쳐서 만든 플랫폼이니까 굉장히 고답적이겠지 생각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그냥 자유롭게 창작하라고 그러면 서포트 해줘가지고 좀 웨이브가 좀 UI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좀 괜찮습니다. 볼 때리는 그녀들도 집에 가면 중간 광고 없이 그냥 바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첫 달은 100원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네. 그 역할 이제 연기하시면서 그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공직 생활을 하시었다가 퇴직하셨거든요. 공무원 딸인데 그런 거보다는 감독님이 보내주신 영화 참고하라고 봤던 영화 드라마 이런 거 어디 헝가리 뭐죠? 벨기에? 덴마크 드라마도 있었고 또 미국, 영국 드라마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했지만은 어찌됐든 저는 그냥 감독님 대본 안에서 했지 다른 드라마랑 조금 외국의 정치 얘기하고 우리나라 정치 얘기하고는 조금 판이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또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또 제가 은근히 공무원이에요, 생활이. 굉장히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저 벗어나지 않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이정은이라는 캐릭터와 제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독님이 이제 문체부 어쨌든 대변인 역할을 맡았으니까 유튜브에 찾아보고 그러면 문체부에서 올리는 브이로그 같은 것도 있다.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디지털 소통팀에서도 그런 브이로그를 하는 장면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서 보라고 하셔가지고 봤는데 봐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이걸로 좀 제가 캐치를 하기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현장 와서 이제 장관님을 실제로 뵙고 김수진 씨도 이렇게 다 세팅을 하고 우리 또 실장님도 너무 그냥 정말 그 자체로 계시니까 제가 뭘 이렇게 상상하고 또 생각하고 오지 않아도 저도 그냥 그런 사람처럼 갑자기 느껴지고 무엇보다 장관님이 되게 장관님처럼 생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대변인은 이제 우리가 1, 2화만 봤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대변인 자체도 뭔가 이렇게 좀 성장하는 거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대변인의 성장이라기보다는 대변인의 대처 방식들을 되게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장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거 어디서 되게 연습 많이 하신 줄 알았어요. 어디서 보고. 예. 그래서 제 얘기하면 되죠. 저는 그때 맨 처음에 작품 그 시나리오 받고 마포구 도서관에 갔었어요. 가서 이 공무원 중에서도 비서관에 대한 그 책이 몇 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냥 읽어보고 싶은 책 디자인을 골라서 읽었는데 그 리딩 날 감독님께서 그 책을 사서 주시더라고요. 딱 그 책 디자인 보고 그러셨죠? 그렇죠. 읽진 않으셨죠? 디자인이 어떤 거길래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마음이 통했네. 예, 그래가지고 너무 이건 읽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때 읽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소소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또 직장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희노애락 같은 거가 다 비슷하다는 거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시나리오에 나온 상황들에 많이 집중을 하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이 집의 시간이 지금 이제 다 종료 시간이 돼가지고 이게 코로나 전에 이제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요 시간까지 이제 여기서 하고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나머지 이제 궁금하신 점들은 이제 드라마 뒤를 이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감독님과 배우분들 이제 좀 관객분들에게 간단한 인사말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저 사실 할 얘기가 저희가 에피 1, 2를 보셨잖아요. 3, 4 에피가 1, 2가 제일 조금 단조롭고요. 단조롭다고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여기 나올 캐릭터와 상황 설정을 하느라고 좀 이렇게 사건이 덜 일어나는 편이고요. 에피 3, 4부터는 그냥 거의 뭐 더 질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톤 앤 멜로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또 약간 저희 미드나 이런 것처럼 에피마다 조금씩 퍼센테이지를 비중을 할애받는 사람 캐릭터들이 조금씩 달라지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1, 2 이후에도 한번 첫 달 100원이니까 잘 봐서 좋겠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그 수우파 갈라쇼 할 시간인데 그거를 진짜 그거 대신 여기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에피 1, 2 보면서 너무 재밌게 잘 봤기 때문에 꼭 봐주시고 또 주위에도 잘 많이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1, 2부 보고 나니까 12일 날 이제 저희 12편 한꺼번에 리리즈 되는데 아직 웨이브 가입 안 하셨으면 첫 달 100원에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저희 드라마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이제 3, 4부부터 좀 더 활동하기 시작하거든요. 혹시 제가 무슨 활동하는지 궁금하시다면 3, 4부도 웨이브를 통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치 드라마 기존에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치 세계를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다루는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날카로운 풍자나 그리고 이제 어떤 블랙 코미디적인 어떤 그런 재미 그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이제 그 감독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1, 2부는 그냥 예고편에 불과했으니까 기대를 하고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관객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드라마 끝까지 주행을 하시고 또 많이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수고해주신 감독님, 배우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